민주당도 분위기가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히 올드보이들의 귀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했죠. 또 이를 시작으로 원로 중진들의 역할론이 부각이 되면서 호남 출신 올드보이들이 대거 출사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동연 전 통일부 장관, 전주평,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목포, 이거 뭐 예상입니다. 그리고 천정배 전 의원, 광주 서을 지역, 상당히 중진 정치인이고 거물급 정치인들인데 이분들이 다시 총선에 출사표를 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 교수님, 호남 출신의 오비들의 귀환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네.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네. 그렇지 않은데 현역 의원들 세대 교체하라고 특히 어제 보니까 광주 MBC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제가 퍼센트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물갈이해야 된다는 여론이 반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광주 지역이나 호남 지역에서도요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간절한 여망이 있어요. 네.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한 부분에 실망감이 높고요. 그런데 다시 예전의 분들이 지금 연세가 저분들 많으시다. 물론 뭐 저는 예. 나이로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이제는 좀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새로운 정치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 정신도 그래요. 지금의 시대 정신이 옛날 올드보이들 귀환을 요구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 정치를 해야죠. 그래야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받는 이유가 이 올드보이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다시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오시는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안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광주 지역이나 호남 지역도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존경받는 원로 정치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위 네임드 정치인,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이지만 올드보이라는 그런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 글쎄요. 새로운 인물, 그만큼 정치력이 있는 괜찮은 인물들이 또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저분들의 자리가 마련이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네. 이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다 불러들였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지난 그 대선 네, 임박해서 2011년 말에 천정배 의원 비롯해서 예. 복당 다 이루어졌고 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복당 네. 허락받고 다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분들한테 기대했던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 표심 획득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이제 조직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네네. 이분들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끌어들인 분들인데 복당을 시키는 과정에서 아무런 약속이 없었을까요? 이런 거물급 정치인들을 네. 정치적으로 본인이 당기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럼 이분들이 그냥 선선히 돕겠다 이러고 나섰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 그래서 아마 거의 공천을 약속받고 제가 보건대는 복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공천을 안 주게 되면 더 이제 부작용이 더 유발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또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이제 많았고 실제로도 지방선거 때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엄청나게 낮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공천 관련한 갈등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거기서 이제 너무 오래 이제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죠. 그러니까 공천 아무나 줘도 그냥 다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천 비리라든가 이런 게 상당했던 거고, 그래서 그 호남 지역 이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갖게 됐어요. 네. 여론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자, 그래서 그걸 좀 달래고 전환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새로운 신인들 다 발굴해서 하면 좋죠. 그런데 그 새로운 신인들 발굴해가지고 인물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뀌려고 하고 이런 거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당장 이제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네. 다가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조직 기반도 있고 한 분들을 전략적으로 좀 활용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분들로 일색 다 공천을 하지는 않겠죠. 네네. 하지만 주요 포스트에는 이분들을 투입을 해서 분위기를 좀 이제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세 분 외에도 전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무저항 정신 간디 같다. 참 눈물이 난다.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어제는 이낙연은 현상 관리만 치중하고 있다. 성찰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 뭐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종평 어떻게 보십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예. 나 친명 아닙니다. 네. 친이 아닙니다. 네네. 친명이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난 헌신하고자 하니 공천 주세요. 친명 호소입니까? 네, 그거죠. 예. 뭐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이제 이 메시지는 분명히 이제 간파를 할 거고 예. 이제 남은 건 그야말로 선택의 문제죠. 네. 광진 뭐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도권 선거가 좀 어려워진다라든가 예. 어떤 형태로든 뭐 추미애 전 대표의 이제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예.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뭐 공천을 줄 수도 있겠죠. 이른바 민주당 약간 입장에서 뭐 전략 좋은 공천을. 자원이니까 훌륭한 네, 자원. 전략 공천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권 주자군을 기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권 주자군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면에서는 한참 지금 뒤에 있을 것으로 봐야 된다. 근데 또 다 빼면 생각을 공천 합니다. 학살 얘기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런데 그렇더라도 공천 학살 얘기가 나오더라도 네. 뭐 좋게 얘기하면 그걸 뒤집으면 또 쇄신 공천이 되는 거 그러네요. 아니겠어요? 예. 개혁 공천이고 또 그렇게 해야 본인이 또 당내 조직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갈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일단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성찰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낙연 뭐 전 총리죠.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했고 그러니까 좀 성찰해라. 책임이 지금 뭐 이 윤석열 정권 탄생한 거 본인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추미애 전 장관도 성찰해야 되는 분이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뭐 그런 네.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도 사실 이제 윤석열 그 당시의 검찰총장과 네네.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것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그렇죠. 생겼다. 네네. 근데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추윤 갈등 심하지 않았습니까? 뭐 심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그거보다 이낙연 전 대표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이낙연 전 대표는 총리를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민주당 대표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정권이 넘어가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정책적인 문제잖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들이 실패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고 네.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많이 화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좀 투표하실 때 그런 네. 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전혀 자유롭지 못해요. 이낙연 전 대표는. 두 예. 번째, 이낙연 전 대표에게 뼈 아픈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뼈 아프다고 얘기하면 좋게 표현하는 표현이고요. 네. 민주당 지지층의 입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는 이유가 예. 본인이 총리할 때 비서실장 하셨던 분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분들이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에서 이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 선거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못됐죠. 그리고 나서 어디 갔습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하러 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했던 그룹들이 있어요. 이낙연 네. 전 대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후보였던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단체로 가서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럼 본인이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거기서 경선에서 떨어졌더라도 네. 그래도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주고 밀어줘야지. 네. 거기에서 그냥 나몰라라고 제3자적 관점에서 보고 본인들을 지지했던 사람 또 가장 지금거래 지지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이 상황을 보고도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예.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난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올드보이들 등판, 뭐 청년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행보, 지금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현직 586 민주당 세대들 의원들은 샌드위치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세력이 좀 득세해야 우리 정치에 발전이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좀 세대 교체가 전체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 불문하고 사실은 세대 교체에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나마 국민의힘은 시도를 하다가 좀 중단된 상태. 뭐 이준석 대표 얘기죠. 이준석 전 네. 대표 나오고 예. 뭐 이제 국민의힘 내 이제 MZ 세대 당원 비중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세대 교체의 큰 흐름이 될 뻔했는데 네네. 지금 약간 이제 역풍을 맞으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네. 상태고. 근데 그나마 민주당은 그런 시도조차도 좀 제대로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이른바 586, 그 86세대들이 이제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빨리 세대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양당 모두 그런 측면에서의 그 쇄신 공천이 필요한데 과연 이거를 해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현재 그 강력한 계파 정치 분위기 속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가지 못하면 아마 신흥 세력, 그러니까 MZ 세대 주축의 신흥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동시에 싹 정리해버릴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종훈 평론인 고맙습니다.